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공업 제품과 외식 같은 개인 서비스, 여기에 농축수산물과 전기, 가스요금 등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속도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면 8월 2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뽑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오늘 광주일보 윤현석 기자와 함께 숨가쁘게 지나간 지난 한 달의 시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평가를 하기에는 짧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민선 8기 광주시장의 한 달을 평가하신다면요? 숨가쁘게 지나갔고요. 그 조직 개편안이 현안이었는데 지난 25일 날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은 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민선 7기하고 8기는 이제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제도 이제 잠깐 지금 현재 신양파크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생태 관광 호텔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좀 논란이 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복합 쇼핑몰 문제라든가 지금 트램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논란 과정에서 얼마만큼 시의회와 소통하느냐 또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는 수장이 바뀌었지만 전남은 민선 7기와 8기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어서 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한 달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연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두 번 연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민선 7기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이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그다음에 의과대학교 신설 이 두 가지 현안인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광주시하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정부 안에서 받아줄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금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좀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자치단체 설립 추진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특별자치단체는 이제 이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어떤 공통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구성한 사례가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 광전남이 어찌됐든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고 또 행정 통합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아마 준비단 정도의 성격으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이제 아까 반도체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뭔가 이제 동력을 모아야 되니까 역량을 모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11월경 좀 195과 25명 정도로 준비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밀착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난달 28일이죠. 28일 날 지금 상생 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11개 과제를 내놨는데 지금 이제 1일이죠. 1일 날도 지금 아마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양행자 지금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자, 함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광주와 전남 이렇게 좀 큰 범위로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 네. 광주시의 5개 자치구 또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는 좀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민선 8개 출범 막 하고 나서 지금 좀 뉴스로 올라온 것들이 신안군이 이제 투자선도지구로 어제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건데요. 일단 신안군이 선 마케팅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은도 같은 경우가 천사대교라고 아시죠? 천사대교가 2019년 4월에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높아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2,300억 정도 되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게 6월 달에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이제 정부의 어떤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제 그런 계획들을 밝히게 되면서 신안군이 앞으로 관광 산업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해남군도 이번에 뭐 국토교통부의 다른 사업에 또 선정이 되면서 해남군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광주 시내 5개 자치구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현안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입니다. 이 경계 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금 현재 광주에 국회의원 의석이 8석인데 저희들이 현재 경계로 놔두고 보면 7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정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구간 경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23일 날, 지난달 23일이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강기정 시장이나 모계 자치구청장, 교육감,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를 넘겨주거나 이 면적을 넘겨줘야 하는 자치구에서 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서로의 강론에서는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슬기롭게 푸느냐, 이런 문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좀 슬기롭게 좀 이런 자치구 경계 조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또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뭐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혐의를 받은 게 이제 박병규 광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뭐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이제 지금 이병로 담양군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담양군청을 압수수색했고요. 네. 또 이제 김성 장안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해서 지금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희강 서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뭐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저희가 이제 이승옥 전 강진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속된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선거가 막 지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되면서 좀 아마도 좀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로 수사를 받는다는 현실 자체가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이제 광주교육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정선 교육감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방학 중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무산이 되고 시험 보안 관리 문제 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장희국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 참선을 하고 지금 이제 바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떤 질서, 기존 질서에 상당히 좀 적응돼 있는 교육계가 이제 새로운 질서에 이렇게 옮겨가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불가피하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상급식입니다. 방학 중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 2호로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정교조라든가 지금 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든가 뭐 이런 교총까지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요. 또 이제 광주시에 이제 상임위에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도 거기서도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데 좀 그렇게 썩 효과가 없었고, 또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문제는 실은 지금 광주 대동고 2학년 학생 2명이 지금 해킹까지 해가지고 답안지를 빼돌려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받았다는 건데, 아마 지금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이 불신과 또 학부모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마하고 또 대책을 내놓겠느냐, 지금 이런 부분에 이정선 교육감의 어떤 향후 어떤 좀 이런 그 교육 행정에 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남도 교육감도 이번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좀 변화나 뭐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전남 교육청은 좀 더 조용한 편이죠, 광주시 교육청에 비하면. 근데 다만 이제 전남 교육청이 굉장히 큰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남 교육 기본소득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학생 1인당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려면 기금을 1조 원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네. 그 기금을 확보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금 현재 분명한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이라든가 혹은 이제
교원 정원 감축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교육부하고의 마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어떤 부분들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 행정이 또 잘 이루어질지 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의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회에 대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시고 또 어떤 점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젊어졌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크고요. 지금 의원 23명인데 이 23명의 평균 연령이 48.8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봐서는 젊어졌고 네. 또 여성 의원 비율이 43.4%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어떻게 보면 일단 성비가 굉장히 좀 맞춰진 상태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사실 기대도 큰데 그만큼 또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경륜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부상할 수도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좀 기대를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럽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딱 한 석을 가져갔습니다. 비례 딱 한 석을 가져갔는데 그것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원구성도 사실 민주당에서 대부분 결정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나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남도 의회도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좀 짚어주시죠.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1명의 의원 중에서 무려 56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2%에 달하는데요. 진보당이 2명,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의당 무소속이 각 1명씩입니다. 이번에 원 구성할 때도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사선의 민주당 서동욱 도의원이 58표를 가져가면서 이제 의장이 선출이 됐고 네. 진보당 오미야 의원이 3표를 얻는데 그쳤는데 아마도 견제나 이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독주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안들의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금 의과대학 설립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바로 이제 촉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현안에 대응하는 어떤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어떤 정당의 의견을 받고 또 어떤 단체, 민간 단체의 어떤 의견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광주일보의 윤현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